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64회 토픽2 기출문제 풀이 중에서 읽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번부터 22번까지 문제 같이 볼 텐데요. 19번부터는 하나의 글을 읽고 두 문제씩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24번까지 중급 수준의 문제인데요. 19번부터는 하나의 지문을 읽고 두 개의 문제를 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문을 읽고 나서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좋을지 그거 한번 선생님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잘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19번에서 20번 보기입니다. 해파리는 몸의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이 해파리가 뭔지 알아요? 해파리가 뭔지 몰라도 일단은 뭔지는 모르지만 몸의 95%가 물이래요. 그러니까 몸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살아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열량이 낮다. 열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먹었을 때 그것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이 열량입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열량이에요. 근데 물은 사실은 열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95%가 물이니까 열량이 낮아요. 그래서 해파리를 먹고 사는 동물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해파리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해파리는 먹을 수 있는 건데 몸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식물은 아니고 동물입니다. 그죠? 식물은 아니고 동물인데 95%가 물이래요. 그래서 해파리를 먹고 사는 동물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새나 펭귄, 뱀장어 등 많은 동물들에게 해파리는 좋은 먹잇감이다. 거의 없지만, 해파리를 먹는 동물이 거의 없지만 새, 펭귄, 뱀장어는 해파리를 먹어요. 그죠? 그것도 좋은 먹잇감입니다. 왜? 해파리에는 비타민이나 콜라겐 같은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이나 콜라겐은 뭐예요? 95%가 아닌 5% 속에 들어있겠죠. 그죠? 비타민이나 콜라겐 같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이다. 띠리링, 해파리는 바다 어디에나 있고 도망치지 않아 사냥하기 쉽기 때문이다. 바다에 있대요. 바다. 그러면 바다에 사는 어떤 것인 겁니다. 바다에 사는데 새, 펭귄, 뱀장어들이 해파리를 먹어요. 근데 그게 영양가는 많이 없지만 거기에는 비타민이나 콜라겐 같은 영양분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해파리를 몰라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선생님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해파리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일단 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하고 내용과 같은 것 두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것을 먼저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19번을 먼저 푸는 것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빈칸에 들어갈 것을 찾은 다음에 이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해파리는 좋은 먹잇감이다 라고 하는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해파리는 좋은 먹잇감이다. 그러면 왜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거를 여기에 이런 이유 하나, 이런 이유 하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좋은 먹잇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비타민이나 콜라겐 같은 영양 성분이 있다. 영양이 있어서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리고 또 사냥하기 쉬워요. 도망가지 않아요.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사냥하기 쉬워요. 그러면은 좋은 먹잇감인 이유가 하나, 영양분이 있어요. 둘, 사냥하기 쉬워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예요? 요 빈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까? 이거 하나 좋은 먹잇감이에요. 이거도 좋은 먹잇감이에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네, 하나 더 있어요 하는 더하기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은데요. 과연, 만약, 게다가, 이처럼 이 중에 하나 더 있어요 하고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죠? 예, 그렇죠. 게다가. 또 게다가 말고 다른 거 하나는 맞아요.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선택지 중에는 게다가만 더하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한번 해놓고 선생님이 해파리가 뭔지 한번 그려볼까요? 네, 요렇게 생긴 바닷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스폰지밥 알아요? 스폰지밥? 네모 바지 스폰지밥. 그런데 이렇게 얘들이 뿡뿡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이 해파리를 먹기도 합니다. 예, 스폰지밥, 네모 바지 스폰지밥 만화에 보면은 스폰지밥이 해파리 잡으러 다니고 해파리 동산에 가고 하죠. 예, 바닷속에 살고 있는 요런 거 투명해요. 투명하고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서 뿜뿜 이렇게 수영을 하고 다니는 해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파리가 뭔지 몰라도 이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해파리는 바다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 맞아요? 피해 준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번 땡. 해파리는 잡기 어려운 먹이다. 사냥하기가 쉽다 그랬어요. 그럼 잡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땡. 해파리는 여러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있다. 해파리 먹는 거 뭐예요? 새, 펭귄, 뱀장어 같은 동물들에게 먹잇감이다. 먹이의 재료가 된다. 그러니까 3번은 맞아요. 딩동댕. 그 다음 4번. 해파리는 대부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 콜라겐이 여기 있긴 있었거든요. 콜라겐. 그쵸? 근데 콜라겐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왜? 해파리는 95%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해파리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은 땡. 여러분, 대부분이라고 하면 적어도 80%는 넘어가야 대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그냥 좀 편하게 사용을 한다면 그래도 70%는 돼야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대개 거의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대부분을 쓴다면 80% 정도가 넘을 때, 80~90% 정도가 넘어갈 때 대부분이라는 말을 쓰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부분 콜라겐이다 하면 말이 안 돼요. 왜? 95%가 물이고 나머지 5%의 콜라겐, 비타민 조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여러 동물의 먹이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해파리가 뭔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거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21번, 22번 문제 볼게요. 네, 21번, 22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똑같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있는데, 여기는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예요. 중심 생각은 뭐죠? 여러분, 주제라고도 부르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말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생각, 테마, 주제가 뭐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생각은 글 전체를 다 읽은 후에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래서 요거도 21번을 먼저 풀고 22번을 두 번째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내비게이션은, 여러분 내비게이션 알아요? 네, 운전을 할 때 어떤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길을 가르쳐 주는 기계.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내비게이션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소리를 끄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길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운전을 할 때 길을 가르쳐 주는 기계가 내비게이션입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써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 주는 기기이다. 요 기기라는 말은 기계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또는 영어로 하면 디바이스죠. 그죠? 디바이스가 기기다.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디바이스이다. 내비게이션은 기계이다. 어떤 기계예요?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 주는 기계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내비게이션이 없이 낯선 곳에 갔다가 길을 못 찾아 띠리링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리한지 느꼈을 것이다.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어떤 게 되겠어요? 낯선 곳이 뭐죠? 낯설다.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곳이거나 한 번만 가본 곳이거나 이런 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잘 몰라요. 낯선 곳에 갔다가 길을 못 찾아서 길 못 찾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기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지? 자, 그 느낌을 여기다가 쓰면 될 거예요. 그죠? 길을 몰랐을 때 어떻게 가야 되지? 하는 그 느낌. 그러면 앞뒤를 재다, 진땀을 흘리다, 발목을 잡다, 귀를 기울이다. 어떤 게 여러분 어려워하는 그런 거 느낌이 있어요? 어떡하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당황하는 그런 느낌. 어떤 게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렇죠? 2번 진땀을 흘리다. 여러분 너무 당황하고 긴장하면 땀이 나지요. 그죠? 그 땀이 이 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뒤에서는 빵빵하고 나는 길을 모르고 전화도 안 되고 이럴 때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할 때 땀이 조금 날 거예요. 그죠? 당황한다. 어려워서 당황한다. 그런 의미로 진땀을 흘리다 씁니다. 그 다음에 앞뒤를 재다 라는 것은 오래 생각하다 또는 계산을 하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이 사람이 이걸 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이걸 해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앞뒤를 재다. 또 발목을 잡다 라는 것은 누가 내 발목. 여러분 이게 목이잖아요. 요거는 손목, 손목 또는 팔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발에 있는 게 발목이죠. 다른 사람이 내 발목을 잡으면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 발목을 잡으면 나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발목을 잡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발목을 잡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알고 있는 이 귀, 기울이다 라는 동사는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을 요렇게나 요렇게 하는 게 기울이다예요.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을 이쪽 또는 이쪽, 앞도도 괜찮아요. 앞이나 뒤, 어쨌든 이 중심을 한쪽으로 보내는 것, 이게 기울이다인데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동작 생각할 수 있어요? 귀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아니면 여러분 언제 귀를 기울여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잘 듣는 것, 그것을 귀를 기울인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길을 못 찾아서 어떡해요 하는 그런 당황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진땀을 흘리다 2번이 맞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뇌는 스스로 정보를 찾았을 때 그 정보를 오래 기억하는 특성이 있다. 우리 뇌는 이 머리 안에 있는 거 있죠? 우리의 뇌는 스스로 정보를 찾아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럼 이리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니까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혼자 스스로 생각하면서 길을 찾았으면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오래 기억해요.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은 내가 스스로 정보를 찾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나치게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다 보면 정보를 찾고 기억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정말 편리하지만 우리의 뇌는 스스로 뭔가를 찾아냈을 때 그 정보를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정말 잘 외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핸드폰만 보면 전화번호가 다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이 길을 다 가르쳐 주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곳에 많이 가도 그 길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이게 중요하죠.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다 보면 정보를 찾고 기억하는 능력이 줄어들 것이다. 그 능력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 생각 한번 볼게요. 디지털 기기는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다. 기댄다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있으니까 괜찮아. 나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대는 거. 의존하다 보면 우리 자꾸 그 능력 없어질 거예요. 라고 조금 걱정하고 있어요.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은 활용도가 높다. 내비게이션의 활용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은 아니고요. 자, 1번, 2번 땡. 그 다음 스스로 정보를 찾고 기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너무 믿지 말고 스스로 정보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4번 볼게요.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면 기억력이 점점 나빠질 거예요. 이야기했으니까 4번도 땡. 자, 그래서 21번에 2번 진땀을 흘리다. 아주 난처하고 당황하고 어려워하다. 그리고 22번에는 스스로 정보를 찾고 기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그 능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않는다.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편리한 디지털 기기가 있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또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자꾸 하면 훨씬 더 머리가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럼 오늘 19번부터 22번까지 문제 하나 글을 읽고 두 문제를 푸는 거 두 문제를 푸는 문제 유형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